네, 김신혜 씨 모셨는데요. 야, 요즘에 옥장판이라는 뭐 화제어가 있더라고요. 네, 옥장판이 뭐냐면 얘기해 주세요. 그 옥주연하고 저는 이제 명지대학교 뮤지컬학과 저도 석사에서 조교를 할 때 거기 김호영이 우리 자주 왔었어요. 김호영 배우가 김호영. 김호영이라고 이제 아주 알죠. 까불까불하면서 재밌게 하는 이제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이제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이제는 뭐 저기 시대가 옥장판의 시대다 이러면서 이제 옥주연이 모든 캐스팅을 다 주무른다. 그 뮤지컬계.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어찌하다 보니 30살부터 뮤지컬 쪽에 한 4년을 볼 일이 있었어요. 그쪽에 가서. 근데 저는 그쪽에서 단 하나의 배역이나 어떤 것도 재능이 없다 보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연예계 문제와 뮤지컬계 문제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엔터테인먼트 법을 사실은 신청을 했었고 입학이 됐던 것도 그 부분에 인정을 받아서 박사 인정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요. 사회 부조리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문화예술계 이제 올해 부조리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바꿔야 될 때가 돼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슈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뮤지컬을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탑3 뮤지컬 그 주연 배우들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티켓 파워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지금 엘리자벳 나왔는데 시아준수 옥주연, 그 다음에 이제 지킬앤하이드의 조승우, 이렇게 탑3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공연이 2공연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아준수가 2공연을 하면 제가 그 당시 알기로 이제 회당 공연료가 3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그럼 하루 6천만 원을 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왜 이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옥주연이 2,500만 원입니다. 왜냐면 2,500만 원인데 2회 공연을 하면 5천만 원이요. 이틀에 1억을 법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조승우가 그 당시에 이제 2천 뭐 이랬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고 뭐 동결됐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티켓 왜 그러냐면요. 티켓 파워가 무서운 건데 뮤지컬 덕후들이 있어요. 뮤덕이라고 말하는데 뮤지컬 덕후 중에 제가 아는 연구원인 사람이 있었는데 월급이 한 35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 여자친구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200만 원을 뮤지컬로 한 달에 씁니다.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덕후예요. 그러니까 미쳐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미쳐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시스템이 이 업계의 시스템이 왜 유지되냐면 만약에 자기가 옥주연 노래를 너무 사랑한다. 이제 귀가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덕후들은 거기서 그 눈을 감고 듣기도 하고 그 예를 들면 옥주연의 캐스팅을 6개를 들어요. 6개를 예매를 해서 VIP를. 그리고 조승우 거를 막 7개를 예매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번 뭐 상반기에 하나 정도 보거나 뭐 아니면 뭐 3개월에 하나 정도 보고 이렇게 보통은 그러지만요. 그 덕후들이 돈을 거기다 쏟아 붓습니다. 네, 그 시장이 있고요. 엄청난 시장이고. 네, 근데 아까 지금 뭐 그 호영 그 배우 정도는 어쨌든 이제 주조연급 배우인데 앙상블이라고 있어요. 앙상블이 거의 한 뭐 20여인이 이제 앙상블은 그 당시에 뭐 10만 원, 20만 원이요. 그러면 이 차등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너무 심합니다. 저도 이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전 그걸 개선하고 싶고 이걸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그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뭐냐면 어떤 배우는 하루 종일 뛰고 거기서 뒤에 덤블링하고 뭐하고 합창하고 모든 걸 하는데 이 사람은 2회 공연 그리고 공연 배우들은 3개월을 반드시 연습 기간이 있거든요. 최소 3개월이요. 3개월 동안 아무 일을 못 해요. 매일 거기서 연습만 해야 됩니다. 연습실에서. 그걸 해야 당연히 대본을 숙지하고 춤과 노래를 연습을 하고 연습 기간엔 돈 안 나오는 거죠? 네, 돈이 전혀 안 나와요. 공연 때 공연 때 나옵니다. 그러면 3개월은 쉬고 이제 공연 때 버는 건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한 곳이에요. 누구는 이틀에 1억을 버는데 누구는 이틀 내내 하는데 몸은 더 많이 쓰고 자기는 10만 원일 땐 40만 원을 봅니다. 1억과 40만 원의 게임이에요. 이게 사실 기저의 지금 옥장판 사태는 이런 불합리하게 너무 차등이 큰 차이가 있었구나. 그러나 아까 그 시장은 티켓 파워가 있는 사람을 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배우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메인 배우가 다른 배우들도 캐스팅권까지 갖고 있다. 여기서 이제 미쳐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주연 배우한테 찍혀버리면 너 안 하고 싶네? 그렇게 되는 이 두 가지인 게요. 이제
제가 배우들한테도 한 말이 있어요. 왜 배우는 그러면 노조가 없냐? 왜 배우들은 이걸 한 번도 불합리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말하지 않냐? 했더니 거기서 이제 학생회장 격인 친구들 있잖아요. 연극영화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딱 말하는 순간에 그 뮤지컬 EMI 캠페인, 컴퍼니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그 대표님들 다 친하대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딱 전화해서 디디딕 전화하면 얘는 5년 동안 캐스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28살의 배우가 경력 단절이 32살까지 그럼 친구들이 다 말한대요. 너 왜 대들어?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하고도 사실은 유사한데요. 그러네. 매버릭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너가 못하니까 안 뽑았지. 저 작년까지 근데 네가 많이 실력이 떨어졌더라.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암암리에 대들지 마, 말하지 마. 그럼 억울한 거 있어도 참어. 이제 그게 암암리에 되고 그 뮤지컬 별로 다 사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옥장판 사태에서는 최정원 배우 그 초반 아주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이 최정원 배우 남경주 이런 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같이 성명서를 냈거든요. 이제 일자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화예술계의 일자리가 어느 쪽으로 독식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좌파가 더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방송이든 뮤지컬이든 자기네들이 요번에 공동경제구역 이런 영화 보면 유지태부터 해가지고 쭈르륵 아주 멋진 배우들 많이 나오지만 좌파에 충성했던 그리고 문재인 관련해서 띠디딕 충성이 있었던 뭔가가 흔적이 남은 배우들이 다 주조연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배우들은 알게 모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좌쪽을 찬양하면 나에게 일의 기회가 있구나. 그러면서 정치화된 겁니다. 그렇지. 그동안 송강호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돼왔는데 정우성 다. 네, 이런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배우 제가 그 임동진 목사님인가요? 네, 그 배우 출신인데 임동진 목사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토크쇼 그때 하고 저녁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본에는 이제 배우들을 호봉을 둔대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올 때 이렇게 호봉이 있어서 자기 작품이 없어도 연로하게 오래 하신 분들을 인정해주고 좀 더 출연을 대접하는 예, 인사도 해주고 그래도 어르신 오셨으니까 이런 문화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딱 누가 인기인인지 다 아니까. 걔 인기 요번에 탁 뜬 각 분야의 아이유가 있으면 걔가 그냥 메인 탑이래요. 17살이든 뭐든. 그리고 60이 넘든 500작품을 했어도 지금 현에서 뛰어나지 않으면 바로 그냥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쉽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런 사태가 이제 뭔가 현안으로 나왔다는 건 문화예술계에 뭔가 한번 좀 정비를 할 때가 왔지 않나. 왜냐면 너무 불합리한 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티켓 파워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기 이 앙상블을 좀 올려줘야죠. 오시면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티켓 비용 어떤 조정이 있든 아니면 정부 지원을 어떻게 끌어오든 이제 그거는 할 수 있는 선들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너무 심하게 박탈감 그래서 자살률도 높고요. 배우들이 가오기 때문에 그냥 예쁘고 잘 나가다가 이제 딱 안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 예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살하거나 그냥 저 김치 좀 주세요. 그때 이런 예술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재단도 생기고 했는데 저는 이걸 계기로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더 많은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파로 못 만든 거는 전 우파 정치인들의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쟤네들이 좌파를 외치니까 먹거리가 되니까 외친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우리 용기 냈던 지금 김은국 우리 가수님도 막 봐봐요 프로그램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애국적인 내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네라고 할 때 더 많은 예술인들이 좀 더 소신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얘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제 광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광고 촬영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 분이 갑일 것 같잖아요. 대표가 주연 배우가 갑이야. 주연 배우의 소속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요즘 있잖아요. 현실이네요. 주연 배우의 소속사도 어떻게 안 돼.
이 배우가 갑이야. 주연 배우가. 네. 소속사는 그 다음 갑.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광고를 만드는 회사 프로덕션. 요거는 을. 예, 갑 최상갑은 주연 배우래요. 주연 배우. 근데 어떤 상품이 제일 비싼 상품. 누굴 얘기하는데 네. 싸가지가 아주 하늘을 악마라고 찌른다. 표현하더라고. 악마. 싸가지 정도가 아니라 네. 악마. 근데 갑질하고. 완전히 유명한 배우인데 내 이름은 얘기 안 해. 말할 수 없지만.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네. 성만 얘기할까? 성 얘기하면 또 네. 끝자리만.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네. 이제 광고 촬영을 하려면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이제 컨셉이 있잖아요. 콘티가 야 이번에 이렇게 좀 돌았으면 좋겠다. 돌고 고개를 탁 돌렸으면 좋겠다. 이게 있지. 요구할 감독 입장에서 그 요구를 하면은 네가 뭔데 감독 바꿔. 감독 바꿔. 네가 뭔데 날 돌리라 말아야. 왜 이준석 같지? 그리고서 그 아주 싸가지 없게 하니까 네. 미리 허락을 받는데요. 아 이번에 그저 선선선선 기면서 이번에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여기 이렇게 하고 볼펜 같은 건지 담배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런데 이렇게 정리하라고. 아니 이렇게 하면 저기 매니저 있잖아요. 네. 매니저한테 가서 얘기하고 나한테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스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나이도 어린 자기보다 그냥 막내 동생 같은 놈이 완전 탑스타야. 근데 그 광고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는데 상의조차 왜 나한테 상의해? 니까지 깨. 야 저기 가서 상의해. 저기 가서. 그러니까요. 니까지 깨면 나한테 상의를 해. 야 한때입니다. 악마래 악마. 그게 악마. 그 시스템이 만든 그렇게 스타 시스템 안에서 걔 이름 밝히지 말게. 이니셜만 밝히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 개인 그 스타의 인성도 문제지만 거기까지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있거든요. 걔가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가수든 스타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합리한 여러 가지 스폰을 받고 나도 이걸 견뎠어. 나도 이런 더러운 걸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됐을 때 그 더러운 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고귀하게 평가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잘해주고 이러면은 아무리 나쁜 인간도 그래 여기서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하고 좋은 걸 쓰는데 야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까지 내가 얼마나 더 어렵게 왔는 줄 알아? 그렇지. 야 나도 다 접대하고 나도 부르는데 아무 데나 가고 별짓 다 겪고 호텔 오라 그래서 1층에 갔더니 몇 층 가서 나도 별의별 일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거야 했을 때 남녀가 다르겠지만 그때 이상한 성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러다가 걔가 그 한탕을 먹죠. 그 시즌의 광고를 먹고 왜냐면 그럼 여기 스태프들이 못 알아보겠어요. 몇십 명이 저 새끼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소문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즌은 근데 그렇다고 얘를 꺾어내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다른 힘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준석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아주 큰 그룹에서 떡 떨어뜨려서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얘는 지가 기고만장한데 중요한 건 이 스태프들이 10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저기로 옮기고 저기서 절로 옮기는데 그게 약간 이제 뭐 유준상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좌파 배우로 소속은 돼 있지만 저는 이제 뵈면서 느낀 게 이분은 스텝진 100명한테 영화 한 편에 들어가면 예전에 리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스텝진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줍니다. 그 100명인데 100명 해봤자 신혜야 100명 해봤자 이거 뭐 10,000원밖에 안 돼. 근데 마음이야. 하고 100만 원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들이 다른 영화로 가서 거기서 또 얘기를 해요. 이왕 이거 배역 비면 이거 유준상 배우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또 인정을 받는데요. 그 스타 시스템의 모든 분야에 저는 이준석. 잠깐은 자기가 화려하고 나도 여기까지 오는데 개고생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야, 뭐 이렇게 하고 갑질했던 사람들이 딱 그 시즌이 끝나고 윗선에서 조중동에서도 야, 이제 준석이 버리자. 야, 쟤 안 되겠다. 야, 이제 더 이상 쉴드 칠 수 없다. 모두가 딱 했을 때 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주하게 돼요. 아니, 그때 저 아시죠? 2년 전에 누구세요? 준석아, 일로 와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한때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이 뉘우쳐야 된다. 자기 혼자 거기 올라간 거는요. 그 고속 엘리베이터를 탔던 건
그들이 태운 거고, 물론 그때 그 상품 하나를 띄워서 같이 헤쳐먹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있잖아요. 그럼 그 인성을 못 고친 그 어른들, 그것도 문제예요. 찐 어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업계 정치도 그러고 연예계도 그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상품인 거예요. 야, 요번은 요 상품으로 했는데, 야, 이제는 저 상품 안 먹힌다. 다른 상품으로 바꾸자. 그랬을 때 그 상품인 자는 이제 갈 곳이 없거든요. 네, 뉘우쳐야 된다. 저는 네, 그런 제가 생각이 아까 얘기한 그 최강 갑질 악마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최고래, 최강. 그 업계에서 아주 근데 유명하군요. 아주 대중에겐 아주 착한 이미지로 어머. 돼 있는 남자입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했지. 어머, 이게 대중들은 완전히 착한 연예인. 아주 뭐 업계에서는 알고 있는데. 업계는 다 알고 있대. 와. 최강 악마인데 그냥 우리는 쏘는 모르네요. 거야. 아우. 아우. 나도 걔 좋아했거든요. 네, 걔 이미지가 좋아 인품이 보여서. 좋은 거 없고 이랬는데 네. 업계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계가 진짜 마지막에 아는 이제 갑질한 거 아니고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네, 이 네, 촬영 한번 네. 하면은 뭐 카메라맨에 뭐 많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음료수 하나에 얼마에 한 1,000원 그쵸, 비싸봐야 1,000원, 2,000원. 2,000원이죠. 예. 비싸봐야 2,000원이고 예. 그거 하나씩 돌린데 이제 그 매니저가 네. 이건 누구? 예. 누구 이거 저 드시랍니다. 그러면은 그거 받고 그냥 고마워한데 이걸 아주. 그 사람이 준 거다 이거지 그 사람 탑스타. 아우, 탑스타. 누군가야. 그 눈물 난 진짜 이제 있어. 아니, 이제는. 아주 착한 네. 이미지의 어머. 배우입니다. 배우. 그러니까 남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연예계나 정치계나 예전에는 신비의 영역이었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던 네. 그런 때였지만 이제는 너무 노출이 많이 됐어요. 너무 많은 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가 사실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사실 연예계의 뒷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왜냐면 익명일 때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 업계에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까요 그거를. 그러나 내 얼굴을 가리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진실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 이후에는 이제 다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찐이잖아요. 그 업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중을 행복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삥 뜯는 사람이 자기 그 주어진 그 정당 안에서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뭘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됩니까? 그 안에서도 못하던 사람이 이거에 대한 이제는 그 무슨 이상한 시험 말고 오히려 다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네네. 이번에 이제 가수인데. 오늘 다 나와. 약간 배우야. 남자 배우. 이미 우리는 뭐 익명이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 가수인데. 네. 이 사람도 탑 가수야. 근데 네. 이제 그 광고 촬영이 있는데 네. 저거 가수니까 네. 노래하는 장면이 조금 들어간대요. 가수를 쓸 때는 그쵸. 그렇잖아요. 노래를 쓰려고 노래하는 장면인데 이제 노래 좀 불렀대요. 네. 거기서 조금 부르고 근데 이제 그 제작진이 이제 뭐 제작진이 이제 그거를 요렇게 하는 게 이 상품하고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네. 이제 네. 제안을 드렸대. 그랬더니 네가 내 음악을 평가를 해. 네가 내 음악을 지금 평가했어? 나르시스트네 완전. 그러더니 거기서 막 때려 부시고 어머. 나 촬영 못해. 그리고 촬영 다 끊어내고 어머. 그냥 거기서 막 부시더래요. 막 집어던지고 약간 또라이 네가 내 있네. 음악을 감히 평가하냐고 이러고 아니 이건 음악 평가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상품에 맞게 그렇잖아요. 네. 요걸 요렇게 하는 게 더 이 상품을 네. 돋보이게 하지. 이건 광고니까. 아니 네. 음악에 무슨 오디션 프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랬더니 네가 내 음악을 감히 평가를 하고 다 때려부시고 거기서 광고 작사를 하고 나가더래요.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기로 아주 대한민국 넘버 원투 하는 사람. 어머. 그러니까 재능만 있다고 이게 각 분야에 진짜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감춰도 어디까지 감출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게 또 예술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약간 똘끼가 있어야 또 그런 예술이 있긴 해야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 그런 사회성이나 우리가 기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연예인,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비용으로 자기가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도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진에 필요한 그 순간에만 서비스하고 그 전 단계까지는 막 그렇게 쓰레기 인성을 보이는 거는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얘기들도 이제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나옵니다. 네, 이제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갑질하고 갑질도 어느 정도 그쵸. 하는 거는 용납이 돼요. 네. 조금은. 왜냐하면 그만큼 또 스타니까. 네. 그러나 인간이기를 막 노예처럼 그쵸. 막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이런 그거는 안 돼. 범죄 행위예요. 맞습니다. 살짝 그 갑질은 뭐 내가 스타니까 그거 할 수 있어. 그거까지 봐줘. 그래. 아, 너 잘났다까지는 네. 봐주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이걸 노예로 막 취급하고 그러니까요. 이 깽판을 죽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처음에 기회는 저는 이제 옥주연을 처음 데뷔 뮤지컬로 난 옥주연 얘기는 잘 몰라요. 옥주연, 네, 몰라요. 모르고 지금 딴 남자들 얘기한 거고. 옥주연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옥주연은 몰라. 옥주연은 워낙 노래를 잘했었고 옥주연을 처음 데뷔시킨 거는 사실은 그 맘마미아 저는 CC컴퍼니 박명성 대표님을 제가 모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창조경제 문화 추진 단장을 하셨고 이분이 원래 문화부 장관 내정자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잘 안 됐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에 이제 그때 제가 조교로 직접 모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야 너는 내 밑에서 4년만 일을 하래요. 저를.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하신 말씀은 신에는 아르코 문화예술 그쪽 저기 이사장으로 보내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제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배우 출신도 아니고 이쪽에 와서 공부해야 하지만 그래서 대표님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배우 경력도 없고 그랬더니 야 이쪽에 미안한데 문화예술 하는 애들이 조금 멍청해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김신혜 씨 똑똑하니까. 너 똑똑하니까 너 내 밑에서 4년만 어.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한 2년 모시고 이제 영등이 갔거든요. 영상물 등급위원회. 그래서 이제 2년이 저기 안 됐지만 그때 이분이 옥주연도 사실 캐스팅을 했어요. 왜냐면 스타 캐스팅을 해주시면서 잘 커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고 들어올 땐 다들 겸손했거든요. 이 업계에 들어올 때. 근데 이제 돈을 그렇게 벌고 그리고 자기한테 줄들을 서요. 당연하죠. 왜냐면 옥주연하고 같이 캐스팅이 되면 옥주연 2,500인데 안 그래도 뭐 1,000이라도 벌 텐데 거기에 누가 언니 뭐 그냥 여왕 대우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냥 뭐 실력 있으니까 야 옥주연 나 너한테는 뭐 굴복 못해 이런 사람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입니다. 이것도 그렇지, 일종의 권력이요. 예, 권력이 너무 권력화됐던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재능만 쓸 수 있도록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준석한테 줄 서야지 무슨 뭐 공천을 받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당 대표라는 건 당의 대표로 가장 책임이 크고 권리는 가장 작은 자리가 대표 아닙니까?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자기네들 사람들을 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라고 준 자리라는 것을 저는 예술계와 이번 정치권이 좀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신혜 청바지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